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가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얘기가 이번 주에 결국 그래서 CPI는 어떻게 되는데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CPI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CPI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가격들이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목요일날 일단 발표가 되는 CPI의 컨센서스는 자, 0.3%의 헤드라인 한 달 기준 CPI의 1년 기준으로는 3.6%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 0.3%, 1년 기준 4.1%로 현재 예상치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0.4에 0.36 정도로 사실상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9월 CPI가 0.4%로 조금 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연준의 컨센서스가 소폭 높은 상황인데요. 과연 저번 달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CPI가 0.6%가 나왔어요.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줬던 건 역시 에너지 쪽이죠. 특히 가솔린, 난방유, 에너지 서비스 뭐 이런 모든 섹터에서 아주 크게 오르게 되면서 굿즈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 제품들이 오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5.6% 가까이 올라서 주거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CPI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있었죠. 물론 시장의 기대치와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의외로 곡물들은 하락 중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 곡물들의 가격증은 하락 중이에요. 현재 곡물들의 가격들이 의외로 9월 들어서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쌀 가격, 콩 가격, 윗 가격, 카놀라, 오츠 모든 곡물들의 가격들이 폭락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랗게 원래 염려를 줬던 게 인도 쪽에서 발표를 했던 곡물 수출 금지 조치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9월 들어가지고 이 곡물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공산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품들은 의외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 가격이 조금 크게 올랐고요. 설탕 가격도 크게 올랐고 커피 가격은 조금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은 애매한 가격들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기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자, 고기 가격은 의외로 9월달 들어서 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왔던 라이브 캐럴, 피더 캐럴, 뭐 소 관련한 제품들이 가격들이 9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중간부터 폭락하는 경우가 나왔고요. 돼지 가격도 9월달 말쯤에 갑작스럽게 폭락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기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특히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푸드 서비스 관련해서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식 가격 하락, 집 음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외식에 대한 가격은 저는 요번에 새로운 섹터를 도입을 했어요. 중립이란 섹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에너지 가격들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음식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가격이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일수록 제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섹터는 외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려갔지만 이번에 사실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외식 쪽 관련한 푸드 서비스 관련한 고용지표가 크게 뛰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의외로 외식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외식의 새로운 섹터인 중립이란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유가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는 이번에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 대놓고 원유, 디젤 원료, 뭐 천연가스, 석유 기반 제품 모든 제품들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SM 물가 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치, 거의 역대 최저치, 최근 몇 달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는 무조건 올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보고한 유일합니다. 유일한 산업은 석유 및 석탄 제품이라고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이번에 오른 것들 중 하나는 유가다. WTI 오일 지수, 브렌트유, 천연가스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폭등했는데, 특히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그렇게까지 의외로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전달에 이미 유가의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전달 평균치인 3.954와 비슷한 3.958에 해당하는 가솔린 가격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말고 힐링 오일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들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힐링 오일 같은 경우 9월 달에 상승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고, 전기 가격도 뉴저지 기준으로 보시겠지만 9월 후반기에 갑작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재, 에너지 값, 가솔린, 난방유, 에너지 서비스 모든 섹터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들로 넘어가서 카구로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자동차 가격은 사실 저번에 가장 호자 종목이었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1.2%나 하락하게 되면서 코어 CPI가 크게 내려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제 UAW에서 무엇을 들어갔죠? 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UAW에 대해서 파업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평균 가격 자체가, 이제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내려오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1%, 2%, 3%, 10%까지 왔다 갔다 했던 중고차 가격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30일 동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0.38%만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맨하탄 인덱스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1%가량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자료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이번에 중고차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구루스라고 해서 소매 가격으로 이제 거래되는 가격 자체는 소폭 하락하는 가격, 도매가는 소폭 상승하는 가격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의료 쪽 제품도 사실 좀 중요한데, 이번에 다시 또 8월 들어서 의료 제품들이 혹은 의료 서비스 쪽이 하스피럴 PMI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차와 중고차 쪽에서는 중립 쪽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의류 쪽도 사실 이번에 중립에 가까운 현상이 나올 수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왜 의류 쪽은 그러면은 중립으로 잡아뒀느냐? 분명히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의류 쪽 섹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소비 쪽이 아직 잡힌 거는 아니거든요. 미국의 소비 시장이 잡혔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몇 달간 트렌드를 봤을 때 제가 의류 쪽을 계속 하락으로 잡았는데 의류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류 쪽 신차, 중고차는 이번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개인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특히 파업에 들어가는 준비에 앞서서 이번에 카이저 쪽에서 파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이저가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모로 임금 상승해달라, 의료물품 지원해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료물품 가격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좀 서비스 쪽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임금 상승은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9월 한 달의 임금 상승은 0.2%로 예상치였던 0.3%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ADP 빈농업 고용지수에서 나온 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임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ADP 빈농업 고용지수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운송 섹터에서 이번에 사람들이 13,000여 명이나 잘리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유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유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UPS의 파업도 끝났고 그런 임금에 대한 상승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송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서비스 섹터 자체도 분명히 이번에 하스피로 PMI 같은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여러 카이저 쪽에 뭐 파업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이런 의료 서비스 섹터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감기 걸리는 인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자체도 이번에 소폭 상승했었다는 결과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아리까리하게 합니다. 이제 슬슬 꺾일 때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은 꺾이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달쯤부터 진짜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거든. 지금 30년물 대출 금리가 8% 가까이 되는데 주거비가 내려오긴 이제 상승률은 완전 꺾였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소폭 상승 쪽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번 달 수치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를 여기다가 적어 놨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 지워놓고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CPI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음식과 집음식 가격이 하락, 외식 가격은 중립,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섹터에서 하락 상승이 거의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굿즈 가격에서도 소폭 상승, 그리고 신차, 중고차가 원래는 여태까지의 굿즈 가격의 하락을 담당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상, UAW의 파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중립 쪽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의료물품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쪽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 달러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번에 107에 뚫고 올라가는 지수가 9월 달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달러가 오른 부분들이 아마 인플레이션 관련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번 달 수치입니다. 가솔린 이거 저번 달 수치예요. 저번 달 수치 적어놓은 거고 상승인가 하락인가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저번 달 수치에다가 오른쪽에는 상승인가 하락만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수치는 저번 달 수치입니다. 아니요. 이번에 가솔린 가격 크게 안 올랐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가솔린 가격은 이번에 8월 기준 평균가가 3.954에서 3.958로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어. 가솔린 가격. 근데 그걸 제외하고 WTI 오일 가격이라기나 아니면 브렌트유 가격 이런 애들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에너지 섹터에서 여전히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모든 정보들을 통합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0.2에서 0.3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비나 뭐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비도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가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기는 했는데 의외로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아가지고 의외로 CPI나 코어 CPI나 0.2에서 0.3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소폭 낮거나 비슷한 수치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CPI 나올 수치는 조금 높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알려드리면 한 달 기준 0.3%, 1년 기준 3.6%, 코어 CPI는 0.3에 4.1인데 아마 요것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CPI 수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PI 수치도 같이 저와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